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너희에게 남긴 건 이 상처와 공허함 뿐이겠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 모든 걸 덮고 너의 삶을 찾아줘. 나는 앨범을 덮고 남편이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보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망설였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그가 남긴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따라가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남편의 목소리가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 지난 30년간 내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게 속삭이지 않았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죽은 지 벌써 한 달.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나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이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아들이나 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남겨진 유산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요새 통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내게는 숨겨야 했던 아이가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 내가 너와 함께 쌓지 못했던 추억들, 그 모든 것을 그 아이와 함께 했었다. 이기적인 변명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다. 지은이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다. 숨겨야 했던 아이. 남편의 고백은 나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믿었던 남편, 나의 전부였던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그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이 아이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의 삶이 궁금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사랑이. 나는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었다. 그것만이 내가 그를 이해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지은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나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 한유진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행복한 여자라고 말한다. 번듯한 대기업 임원인 남편. 잘 자라준 아들, 딸.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나의 삶은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30년간 지속되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마주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바빴고 늘 피곤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의 서재는 내게 금지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나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을 뿐이다. 나는 지은에게 남편이 남긴 낡은 나무 상자와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은은 사진 속에 어린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죽음은 내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죽어서도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내게서 사랑을 숨겼고
그는 내게서 아이를 숨겼다. 나는 그의 삶이 궁금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사랑이. 나는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었다. 그것만이 내가 그를 이해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아주머니, 이게 정말 저예요. 나는 녹음기를 껐다. 방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남편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빽빽이 들어찬 책들,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들, 그리고 굳게 닫힌 책상 서랍. 모든 것이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의 완벽주의와 결벽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내게 남긴 흔적이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지런히 놓인 서류 뭉치들 사이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눈에 띄었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나는 남편의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열쇠를 찾아냈다. 손끝이 떨렸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딸깍,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집은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그가 남긴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변호사님께서 따로 연락 오신 건 없으신 거죠? 아들 현우의 목소리였다. 유언은 남기지 않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딸 소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슬픔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유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상자를 옷 속에 숨겼다. 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순수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길을 가야만 했다. 나는 그가 남긴 메시지를 따라가야만 했다. 그것만이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내 지은아, 네 아빠가 남긴 앨범이야. 남편의 서재를 나선 후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 앞에 섰다. 아들 현우와 딸 소미는 유산 분배에 대해 변호사와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는 앞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몫에 대한 계산이 더 중요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도 남편과 나 사이의 공허함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늘 존경하는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이, 어머니에게는 늘 우아한 사모님이라는 가면이 씌워져 있었으니까.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아니었다. 지은은 앨범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남편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이었다. 나는 옷 속에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작은 집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남편은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과 어떤 감정을 나누었을까?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삶의 조각들을 맞춰보고 싶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늘 바빴고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나는 사진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밤의 도시는 낮의 화려함과는 달리 차갑고 고요했다. 나는 차를 몰아 밤거리를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사진 속에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남편은 내게 이 사진을 남기면서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바랐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진을 영원히 보지 못하기를 바랐을까? 나는 그의 진심이 궁금했다. 30년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을 알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 나는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싶었다. 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해가 뜰 무렵 낡은 항구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바닷가를 거닐었다. 파도 소리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며 나의 복잡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나는 사진 속의 집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에게 경계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내가 건네는 진심 어린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니, 지은아, 내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네 엄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는 너희를 지켜줄 수 없었어. 한 노인은 사진 속의 집을 알아봤다. 아, 그 집 오래전에 어떤 여자가 살았었지. 아주 예쁜 여자였어. 서울에서 왔다고 했었지. 노인은 회상에 잠긴 듯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여자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는데 가끔씩 낯선 남자가 찾아오곤 했어. 서울 사람인 것 같았지. 옷차림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딸이랑 같이.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봤지. 나는 지은에게 이지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아팠고 남편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노인의 이야기는 내게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남편은 왜 그녀를, 그리고 그 아이를 이곳에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왜 갑자기 사라져야 했을까?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그 여자를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했다. 그녀는 늘 웃었고 늘 밝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이제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나는 마침내 사진 속에 그 집을 찾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남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테이블, 창기에 놓인 낡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빛바랜 액자. 액자 속에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여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여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남편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해했고 그녀에게 고마워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은 이 작은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집안을 더 샅샅이 뒤졌다. 남편이 남긴 열쇠가 어디에 쓰일지 궁금했다. 그러다 나는 거실 한구석에 있는 낡은 바닥마루를 발견했다. 마루는 다른 곳보다 색이 바래 있었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마루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상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나는 남편이 남긴 열쇠를 사용해 상자를 열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그리고 빛바랜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지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남편의 낯선 행복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상자 안에서 발견한 사진들은 나를 또 한 번 무너뜨렸다. 사진 속 남편은 내가 알던 그 김민준이 아니었다.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하고 있었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게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이지원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상상했다. 그들은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만큼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이 부러웠고 그들이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을 질투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 외에 이지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낡은 편지들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펼쳤다. 편지에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아이의 탄생.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들의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남편의 삶에 짐이 될까 두려워했고 그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몰래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아이와 함께.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나는 그녀의 희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은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민준 씨에게 제가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당신은 지금쯤 아주 멋진 성공을 이루고 있겠죠.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당신을 닮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려요. 아이는 당신처럼 아주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요.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었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를 떠나야만 했다. 그녀의 희생은 숭고했고 동시에 너무나 슬펐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나의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나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을까? 나는 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나는 그저 그의 곁에 머물며 그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진정한 아내였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이지원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더 찾고 싶었다. 그러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테이블 아래에서 덮개를 발견했다. 덮개를 들추자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이지원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살았던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기록해 놓았다. 그녀는 남편이 가끔씩 자신들을 찾아왔다고 했다. 몰래. 그리고 짧은 만남 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고, 지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어린 지은이에게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했단다. 그리고 아빠를 많이 사랑했단다. 언젠가 너도 아빠처럼 멋진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지켜보며 늘 응원할게. 나는 그 메모를 읽으며 이지원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내가 남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여전히 낡고 소박했지만 이제는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남편이 남긴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남편과 이지원, 그리고 어린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그들의 삶을 상상했다. 남편은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이 부러웠다. 나는 그들이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을 질투했다. 나는 수첩과 사진들을 상자에 넣고 낡은 집을 나섰다. 바닷가의 소리는 여전히 나의 복잡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다. 나는 차를 몰아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따라 그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이를 만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 나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내게 바랐던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앨범을 덮고
남편이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내보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망설였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그가 남긴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따라가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남아 있었다. 남편의 낡은 집,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이지원의 흔적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남긴 메시지를 따라 이지원이라는 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이, 지은이를 만나고 싶었다. 그것만이 내가 남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집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들 현우와 딸 소미였다. 그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듯했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엿보였다. 그들은 내가 남편의 유산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도 남편과 나 사이의 공허함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지원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가였다. 그녀의 그림에는 늘 바다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들을 보며 그녀의 삶을 상상했다. 그녀의 그림 속 바다는 평화롭기보다는 거칠고 격정적이었다. 마치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했을지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곳에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지원의 그림을 전시했던 갤러리를 찾아갔다. 갤러리 관장은 이지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이지원 화가님. 아주 재능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늘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그녀의 그림에는 늘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는 평화롭기보다는 격정적이었죠. 마치 그녀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관장의 말은 내가 느꼈던 감정과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림이 전시되었던 날짜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 날짜를 남편의 일정표와 비교해 보았다. 남편은 그 날짜에 늘 출장을 간다고 했다. 나는 그의 출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갔던 것이다. 현우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불만 섞인 투정 같았다. 소미 역시 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지난 삶과 남편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순수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나는 관장에게 지은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관장은 지은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 이지원 화가님에게는 딸이 있었죠.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렸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관장의 말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왜 사라져야 했을까? 남편은 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나는 그들의 삶이 궁금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괜찮아. 얘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나는 지은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렸다. 그녀는 엄마의 그림을 전시했던 갤러리에서 엄마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그녀의 삶을 상상했다. 그녀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그림을 보며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것만이 내가 남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말에 그들은 더욱 불안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밀쳐내고 소리쳤다. 나는 지은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로 갔다. 그녀는 엄마의 그림을 전시했던 갤러리 근처에 있는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작업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해야 할까? 나는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할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것만이 내가 남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제발 좀 내버려둬.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한 젊은 여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지원을 꼭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남편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숨겨야 했던 아이. 그녀는 남편의 딸이었다.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눈물을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괜찮으세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엄마와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외침에 그들은 놀란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들은 조용히 나를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눈물을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괜찮으세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지은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따라 그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 나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내게 바랐던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들어오세요. 밖이 많이 추운데. 아들 현우와 딸 소미가 떠난 후 나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들의 실망 섞인 눈빛과 불안해하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었다. 그들의 부재는 내게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안겨주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실은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온통 그림과 물감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 코, 입술, 그리고 희미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이지원을 꼭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 나는 그 사실에 놀라면서도 알 수 없는 슬픔과 질투를 느꼈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 이름은 바다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직접 가구를 만들었다. 지은은 그림을 그리고 나는 차를 만들었다. 우리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카페를 좋아했고 우리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저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나의 과거를 지은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했다. 지은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눈물을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순수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 머물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아주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이제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나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화가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에 놀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나의 그림에 대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나의 그림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며 그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엄마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렸다. 그녀는 엄마의 그림을 보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그림을 보며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남편의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다. 숨겨야 했던 아이. 그녀는 남편의 딸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녀의 작업실에 머물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엄마 없이 자랐다. 아빠는 늘 바빴고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는 늘 외로웠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도 그녀처럼 외로웠다. 나도 그녀처럼 사랑을 갈구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지난 삶을 보았다.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나의 삶, 그리고 사랑을 갈구했던 나의 삶. 나는 그녀를 보며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 나는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을까? 나는 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나는 그저 그의 곁에 머물며 그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진정한 아내였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다.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나의 삶, 그리고 사랑을 갈구했던 나의 삶.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은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그녀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 나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크고 텅 빈 집은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남편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는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산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나의 결정에 놀란 듯했지만 곧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들은 내게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 같다.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지은은 나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고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작은 바닷가 마을의 땅을 샀다. 그곳에는 남편과 이지원의 추억이 깃든 낡은 집이 있었다. 나는 그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기로 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삶을 위한 공간이었다. 나는 지은에게 나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은은 나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곳에는. 아빠의 추억이, 지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은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바다를 보며 나의 지난 삶을 떠나보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지은은 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다. 우리는 함께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나의 인생에 나타난 천사였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첫 아내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지은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은에게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나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의 그림에는 아주 따뜻한 햇살이 담겨 있네요. 그녀의 말은 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지은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다. 지은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나는 그림을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낚시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게 친절하게 낚시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낚싯대를 잡고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나는 낚시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은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나에게 위안을 주었고 지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여전히 낡고 소박했지만 이제는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남편이 남긴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남편과 이지원, 그리고 어린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그들의 삶을 상상했다. 남편은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이 부러웠다. 나는 그들이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을 질투했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지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